내일장을 더욱 빠르게 준비해보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미주입니다. 오늘 밤 FOMC의 금리 기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체제 첫 FOMC인데요. 케빈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하루였습니다. 경계감 속에서 등락을 거듭했었던 국내 증시는요, 장 후반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줬고요. 반도체주가 시장의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줬습니다. 특히 오늘은 오후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또 눈에 띄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이 또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일장의 열기 또 이어질 가능성으로 포착해 봐야겠는데요. 오늘 일장에서 포착된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양시장 상승 전환하면서 좀 마감을 잘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들어오다가 오늘 다시 매도 전환을 해줬습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 좀 앞으로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는 건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스페이스 X로 자금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페이스 X에 자금을 넣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쪽에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스페이스 X 쪽으로 자금이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FOMC의 경계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한 첫 번째 정도 되는 게 한 60% 정도 돼요. 다만 오늘 내일 해서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스페이스 X가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공매도는 하지는 않지만 너무 높은 수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고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추종하는 펀드나 ETF 자금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반강제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지수 보게 되면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이 하락을 했던 건 우리나라가 먼저 약세가 이어졌어요. 근데 전약 후 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미국도 역시 저는 전약 후 강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케빈 워시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평이한 수준으로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약 후 강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버핏 지수라고 있죠.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게 259%로서 100% 이상을 넘으면 과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259%로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반도체 위주로 확인을 하고 반도체 명목 GDP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지수가 높은 수준인가를 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축구를 할 때 손흥민을 빼고 축구를 하냐, 손흥민을 넣고 축구를 하냐, 역시 손흥민에 대한 발언을 과거에 했었는데 그 포함이 되면 상당히 높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제외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은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고 수준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B2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금융이나 보험업 대출금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역대 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반도체 위주로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금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오늘이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역대 최대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8,933포인트까지 올라간 건 그날 고점인 거지 종가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종가 수준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8,864포인트고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9,000포인트를 과연 케빈 워시 의장 발언이 끝나면 돌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큰 이변이 없으면 그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세가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두 종목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역시 흐름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얘기가 나왔죠.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승강제라고 하면 뭐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코스닥을 세그먼트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론티어, 그러니까 뭐 가장 앞선 프리미엄 쪽으로 뭐 한 100개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오늘 얘기하는 건 한 70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국민펀드, 성장펀드 자금이 한 150 조 정도 있어요. 이 자금이 코스닥으로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코스닥 시장에도 역시 3,000포인트를 가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전주 퇴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종목이 동전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합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전주라고 하더라도 92일 동안 45일 연속 1,000원 이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에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코스닥의 경우는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액면 병합으로 1,000원 이상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액면가가 얼마인지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코스닥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고요. 아마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 뭐 내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내후년까지는 3,000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역시 전체적인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섹터 구분은 다음 테마 시간에 얘기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승했던 종목 중에서 혹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좀 이따가 모든 걸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곧 있을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만연한 시장이었는데요. 9,000피의 돌파 가능성, 잇따른 FOMC를 면밀하게 지켜봐야겠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정확하게 캐치해 봐야겠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시그널과 함께 또 종목 하나씩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의 기회를 찾는 시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이 섹터 포착 시간 통해서 시장을 흐르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세 가지
테마 올라와 있네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시죠. 첫 번째로는요, 철강 중소형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의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철강 중소형 단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뭐 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네. 자금을 모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건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을 돕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에서는 국내가 단독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합자 회사 정도로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미국과 이란에 대한 종전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특히 강관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서 에너지 송유관을 계속적으로 짓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종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란은 언제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방어하는 차원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송유관은 계속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관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에너지용 관광과 함께 후판 역시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철강 대형주는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소형주의 경우는 K스틸법에 대한 이슈도 역시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철강 산업을 지원 육성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중소형 철강 안에서도 강관 관련주는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상호 산업통상부가요, UAE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 건설 협의를 논의했다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윗꼬리가 달렸죠. 그런데 오늘 윗꼬리 달리는 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저항이 형성이 되었던 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항상 거래량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강관에 대한 이슈, 포스코 스틸리온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윗꼬리에서 움직일 경우 충분히 7,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역시 우상향이 진행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 더 확인을 해보죠. 오늘 17%가 올라갔습니다. 내일 음봉 나올 수 있죠. 음봉 나오게 되면 그때는 거래량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관심 종목을 언급을 해드릴 때 10시에 거래량이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저는 눌림목에 매수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포스코 스틸리온을 포함을 해서 철강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부방 참여하셔갖고 어떤 종목이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포스코 스틸리온 종목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긍정적인 관점 제시 주셨고요. 내일 바로 눌림목 때 이제 잡아가 보자라고 더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타점 실시간으로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통해서 손대상 전문가님과 또 방송 후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는 이제 K뷰티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이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K뷰티 쪽은 저희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봄직할까요? 일단은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게 있었죠. 네. 5월 달에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 결제를 한 걸 확인을 해봤더니 2조를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 사상 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조 돌파는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금이 혹은 결제가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피부과 시술과 연관되어 있는 약국 쪽의 소비가 확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배 정도 증가를 했던 게 캐릭터 굿즈와 함께 K-뷰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캐릭터 굿즈 같은 경우는 소비가 거의 3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역시 뷰티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요. 월드컵이 열렸죠. 멕시코와 캐나다가 같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을 3군데에서 나눠서 했죠. 그런데 한국 K-팝이 2곳이 점령이 되어 있어요. 개막식을 했어요. 그 얘기는 K-팝에 대한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연예인에 대한 이슈로서 동경으로서 뷰티 관련된 종목들, 패션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이 상승을 했던 게 CNC 인터내셔널 쌈지엔터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쌈지엔터의 경우는 지금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어린 친구들이 보는 그런 영화가 드라마죠. 만화가 새롭게 또 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포켓몬이 아마 30주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굿즈에 대한 성장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여전히 확인을 해봐야 될 건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 14%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린 모습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건 기관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일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최근에 들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거의 CNC 인터내셔널은 바닥이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지는 더 좋아요. 더 좋은데 수급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IT 쪽으로 그동안 돈이 몰렸기 때문에 못 올라간 종목이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2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반도체 호황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올라갔는데 화장품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화장품은 못 올라간 거죠. 뭐 이슈 자체가 기술주 위주로만 상승을 했다 보니까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환율에 대한 이슈 때문에 외국인 방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에는 아마 중국 쪽 관광객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화장품 관련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는 일단은 내일 정도가 조금 변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2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흐름이 완벽하게 우상향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반기에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적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 아마 화장품 관련주로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안에서 수익이 2분기에 많이 좋아지는 종목들 미리 다 골라놨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역시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따라 K-뷰티 전문가님께서 딱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CNC 인터내셔널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카드 결제가 무려 2조 원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따라 화장품 관련 종목까지도 앞으로의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콕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발빠르게 시장 따라가 보면서 종목 포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하단 통해서 실시간 전문가님의 조언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또 세 번째 테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약바이오 이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잘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바이오 쪽의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이 상승세 앞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스닥 쪽은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70개, 100위 안에 있는 코스닥 종목은 바이오 종목은 더 상승할 여력이 있겠죠.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게 있는데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이슈와 함께 이 국민 성장 펀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건 역시 바이오 쪽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했던 얘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코스닥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을 제약 바이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코스닥 승강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상위 종목에 있는 건 역시 제약바이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내년의 경우는 국민성장 펀드 150조 중에서 일부가 코스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모멘텀도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바이오 USA 2026이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가 돼요. 여기에는 오스코텍이나 알지노믹스, 올릭스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향후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시작을 했던 그 기술 개발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올라갔던 종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ABL 바이오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결국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지정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은 이제 FDA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인, 최소 몇 년이에요. 최소 몇 년. 이 FDA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1년 안으로 이게 또 승인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가 지금 하고 있는 이중항체 면역 치료제가 지금 패스트 트랙에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그 전에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주가를 올렸던 건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게 되면 최근부터 다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내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십자가 패턴 형성이 되게 되면 윗꼬리 안에서 움직일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내일 윗꼬리에서 움직일 경우는 뭐 지금 아마 손실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내일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의 경우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10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점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바이오 종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준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급등세 보였던 ABL 바이오 종목을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 매수 타이밍 더욱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정된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이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단 통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또 열려 있으니까요. 이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성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변동성이 컸던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주목해 주셨던 공략 종목들 리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짚어주셨던 종목들 상승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후에 공부방에서도 타점들 계속 좀 짚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제가 계속해서 봤는데요. 한미반도체 종목 차익 실현 또 해줬고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또 도달을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앞으로 대응 전략도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어서 함께 또 점검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어제 목표가 도달을 한 종목이 꽤 많았고요. 어제 시장의 변동폭이 상당히 좀 있었죠. 다행히 제가 어제는 안 나와서 하락할 때 나오는 손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인데 오늘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어도 상관이 없는 건 역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6월 10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KG 에코 솔루션이에요. 차익 실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내일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엊그제. 그리고 어제 얘기가 6월 16일이었죠. 매수가 5,75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서 사갔고요.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8.76% 정도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엊그제 들어갔어요. 엊그제 매수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0원 이탈 시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합쳐서 12%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KG 에코 솔루션은요, 여전히 계속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KG 그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5년 동안 순이익의 배당을 계속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어딘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KG 케미칼과 KG 에코 솔루션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KG 에코 솔루션의 경우는 다들 아실 거예요. KG 모빌리티의 지분을 60%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KG 스틸의 지분을 거의 50%를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지분 가치를 합하게 되면 6천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2배 이상은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해가면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저는 KG에코 솔루션으로 이 2배 이상, 100% 이상 수익이 날 때까지 이렇게 단타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수익을 낼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들고 계셔도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100%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대응을 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예요. 제가 목표가를 33만 5천 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손절가를 21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도달을 했죠. 목표가 도달을 했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가 도달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정을 할게요. 어떻게 목표가를 71만 원대까지 올리고 이탈가는 즉 손절가는 33만 6천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3만 6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을 했어요. 원래는 4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좋은 가격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저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아마 내일 정도 또 다른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동안 상승을 했으면 당연히 조정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눌림목 타이밍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정도 매수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공부방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저는 한미 반도체 타이밍 나오면 매수하는 전략을 취할 예정이니까, 혹시 한미반도체 나는 IT주가 하나도 없는데 IT주 그래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 하신다면 한미반도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한미반도체는 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공급방에 들어오셔갖고 매매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시스템이에요. 제가 하나시스템 목표가를 11만 5천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수가는 9만 1,500원에서 9만 2,500원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목표가가 도달이 됐죠. 그리고 손절가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11만 5천 원대까지는 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손절가와 목표가 11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 11만 5천 원이 도달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목표가는 11만 5천 원에서 이제는 13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이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KG에코 솔루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했는데 이탈하지 않고 우리 손절가를 살짝 낮추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왜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냐면 결국은 거래량인 거예요. 거래량.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고요. 이전에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윗꼬리가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없었고 오늘 또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40%밖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하나시스템보다는 하나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카이의 지분을 거의 10%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1위 같은 경우는 수출입은행이죠. 그래서 하나그룹이 이 카이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당국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하나시스템도 역시 카이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항공우주가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시스템도 역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항공우주의 매출이 나오는 게 일부는 하나시스템의 매출로 잡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도 역시 이 하나시스템의 매출로 잡힌다라고 얘기를 했죠. 백조 수지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10에서 30%가 한화시스템의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다만 몇 년 동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적은 계속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의 경우 작년보다는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하나시스템의 경우는 2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서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제가 일단은 또 13만 5천 원대까지는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모 신소재예요.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은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었고 눌릴 때 매수 타이밍을 가져간다라고 했죠. 이걸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눌림목의 조건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상승 추세여야 된다는 걸 언급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눌릴 때, 즉 조정 시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그 가격이
지지선 부근에 있으면 이 종목은 눌림목의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눌리고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이 가격인 거예요. 즉 오늘까지 조정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어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고 오늘도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눌림목 자리까지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한 매출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보조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에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내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코스모 신소재의 주 매출이 어디라고 얘기를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MLCC의 필름을 만들어요. 주 매출은 삼성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이 MLCC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서 코스모 신소재도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바닥에 있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JNTC를 6월 16일 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올라가다가 오늘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어제는 상승 출발을 하고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자체가 눌리다 보니까 일부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아래 꼬리를 달았고요. 오늘 양봉이 하나 형성이 되었죠.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JNTC의 실적은 사실은 3분기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물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 유리 기판에 대한 이슈와 함께 HDD 유리 플래터에 대한 모멘텀이 2분기부터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실적에 힘입어서 올해 3, 4분기 흑자 턴어라운드와 함께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적자였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사상 최대예요.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3만 원 이상은 뛰어넘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앞으로 3만 원을 뛰어넘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50% 이상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지금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지난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우상향이 될 만한 종목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확인을 해봤을 때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때는 눌림목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매집이 진행이 돼야지만 매집이 진행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JNTC가 아마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동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도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상황으로 좀 여유가 없잖아요. 공부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봤습니다. 짚어주셨던 종목들도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도 더해주셨는데요. 이런 급등의 신호들을 더불어서 실시간 전략까지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 통해서 방송 외에도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열어뒀으니까요. 많이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제일 많이 기다려 와주셨던 시간이죠.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또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 이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비교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좀 빠르게 또 타점을 잡아주시잖아요. 지난번 엑스텐 전략도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타점 정말 좋았습니다. 요즘 지켜볼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보면 아마 사야 될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가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요즘에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딱 이 9시 한 40분 정도부터 뷰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네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빠르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좋습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대한전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력 관련주는 텀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거든요. 1년에서 1년 6개월. 뭐 최대 2년까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송배전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교체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최소 7년에서 8년이 걸려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이 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것만큼 송배전이 빠르게 되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죠. 그만큼 소화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경우는 아마 전선을 계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란과 미국이 종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대한전선에도 실적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달, 이번 달만 들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수주를 총 3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6월 초에는요. 싱가포르에서 1,600억 정도 수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럽의 스코틀랜드 전력망의 수주를 6월 중순쯤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초고압 해저 케이블 중심의 수주 믹스로 인해서 최근에 수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특히 오늘 수주를 받게 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계속적인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FOMC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은 일부 눌림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지만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은 2분기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구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대한전선의 이 부분은 수익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반영을 하면서 당연히 수주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으로 높다라고 유지를 하는 건 더 높은 가격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5년까지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성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900억에서 처음으로 일단 1,000억 단위로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에 물론 자금이 AI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이 전력망이라든가 전선 쪽에 주가가 빠지는 요인도 있었겠지만 올해 1분기의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68억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 강력한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1분기의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2분기의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올라갔죠. 아마 올 초에 AI 데이터 센터,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수주가 몰렸잖아요. 수급이. 그러다 보니까 대한전선을 포함을 해서 대부분의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2분기부터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돼야 되는 거고 주가의 실적 1분기 다 반영됐습니다. 이제부터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반등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45,000원에서 41,000원 수준을 제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48,000원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올해 하반기까지는 다시 이전 고점이었던 75,900원대까지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만큼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손절가는 일단은 39,000원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아마 39,000원은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39,000원이 오게 되면 물타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방향은 하락하는 추세를 뛰어넘었습니다. 우상향 될 가능성 높은 종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대한전선으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곧 발표될 이 FOMC에 대한 경계감 속에 좀 눌림목이 나왔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만연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 우상향 전망을 주셨습니다. 앞서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면서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도 좋은 종목도 많이 주목을 해주신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이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 기대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2분기, 3분기가 성수기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봤습니다. 국내 1위 수요 관리 사업자예요. 즉 고객이 쓴 남는 그런 전기를 되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매출이 지금 계속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던 게 모 대기업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외국계 회사와 함께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플랫폼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년의 실적이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최대가 43억이 2024년에 당기순이익을 거두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50% 많은 61억을 올해 당기순이익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갔어요. 거기에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건 유보율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8,000%가 넘어요. 현금이 많다라는 거죠.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이 많은 현금이 그냥 회사에 있지는 않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아마 이자 수익이 조금 더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요. 금리가 인상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자금이 많다라는 거, 안정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요,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점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박스권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돌려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중 바닥을 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 모습인데 내일 조정을 받아도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고요. 상승을 해도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방에서 언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의 타점부터요. 이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 또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장인 만큼 다 이어질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더욱더 촘촘하게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이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님과 또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확한 타점 알려주는 전문가님만의 기법이죠. 이 X10 타점 기법 강의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하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잊지 말고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